오늘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면서 많이 바꿔놨거든요. 도대체 어떤 이슈들 때문에 오늘 반도체 강한 흐름이 나왔고 또 어떤 것 때문에 다시 지금 현대차 저 PBR 지금 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하나 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이 뉴스가 눈에 띄었는데 그게 뭐냐면 애플 전기차 애플카를 포기한다. AI에 완전히 올인을 하겠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를 포기를 하고 직원들을 대거 AI 부서로 이동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전기차 쪽보다는 AI 쪽에 더 먹거리가 많고 여기에서 좀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됐잖아요. 애플이 뛰어든다. 그럼 이쪽 시장에 대한 파이가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쪽이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차익 실현 이제 더 이상 나올 만한 게 없지 않나? 엔비디아 이제 실적 양호하게 나와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뭐가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애플의 이런 내용 때문에 AI 쪽, 반도체 쪽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다. 그 관련된 종목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어제 정고점 부근에 올려놓더니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신고가 9만원 돌파를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타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다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도 정고점 부근에 올려놓는 모습들, 가온칩스도 올랐고요. 근데 반도체 종목들이 일찍이 다 오른 건 아니야. 근데 일부 몇몇 종목들 차트가 비교적 양호하거나 최근에 거래대금은 그래도 괜찮게 터졌던 종목 내에서만 조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오늘 3%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죠. 어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어제 마이크론 관련해서 하이닉스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꽤 하락한 거 치고 외국인이 안 팔았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다시 외국인이 어제 판 거 2배 이상 매수를 하면서 즉 순매수 10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이닉스에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다시 한번 AI 쪽 뉴스가 나오면서 애플의 AI 올인 소식에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AI 쪽 조금 더 상승 랠리가 나와주는지 일제히 다 같이 오르진 않겠지만 오늘처럼 몇몇 종목들 좀 더 집중해서 차별화된 모습들 반도체 내에서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현대차, 기아차 무슨 일이냐 배당락에 대한 약간 매물출에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파락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을 했다가 근데 갑자기 장중에 돌파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플러스 4%로 끝났거든요. 수급으로 봤을 때 여전히 계속 체크를 했던 게 저 PBR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강제성이 없고 부실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외국인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외국인은 팔지 않고 계속 크진 않지만 소량 매수를 계속 하고 있었죠. 200억, 300억씩. 그러더니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역시 반등이 나왔는데 뉴스를 본다면은 아마 이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복형 금감원장, 주주 환원 등 기준을 못 미친 상장사 거래소 퇴출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했을 때 너무 강제성이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걸 의식해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주주 환원 등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한다는 것만으로도 증시에서는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저 PBR 관련주들 일시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오늘 조금 눈에 띄었던 거는 삼성생명 같은 종목도 12%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정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다. 저 PBR 관련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살아있다. 좀 이런 식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오늘 특징적이었습니다. 삼성물산도 오늘 6% 가까이 반등이 나왔어요. 물론 최근의 하락에 비하면은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한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끝나진 않았고 적어도 박스권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도 추후에 계속 어떤 정책이 나와주는지 지켜볼 만한 차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또 두 번째 특징은 저 PBR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외국인 빠져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강제성이 좀 더 추가가 된
정책도 준비가 될 수 있겠다.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수급이 돌았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뭐니 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봤던 종목은 에코프로 BMS일 겁니다. 왜냐면은 어제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시초가가 플러스 8%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15%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시초가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게 나왔죠. 바로 위에 아무래도 여기 60일 이동평균선 저항대도 있고 이전에 여기에서 많이 물렸던 이런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 매물 양향으로 조금 다시 뱉어내는 것 같으나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의가 통과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 코스피로 이전되면서 또 수급이 좋아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항상 예전에 뭐 MSCI나 코스피 이전이나 뭐 그 논리로 항상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코스피를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다 올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는 지켜볼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기타 다른 또 외부적인 호재도 일부 있어요. 리튬이나 이런 또 저점을 찍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리튬 관련주도 오르고 2차전지 그래도 이제는 조금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여기저기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좀 투자 심리를 2차전지 소재 쪽에 양호하게 좀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전 특징은 2차전지 강했으나 조금 아쉽게 매물 추리가 좀 나오면서 반납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 그리고 오늘의 역시 강한 주도주라고 본다면은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알테오젠을 또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어제 투자 경고 지정이 되면서 오늘 개파락했을 때 이제 좀 조정이 세게 나오나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살짝 마이너스 4% 정도 조정 나오고 5일선 구간에서 또 강하게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다. 왜냐면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또 공매도도 있고 그래서 공매도가 있어서 오히려 쇼커버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아직 기대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3천억이야. 야 이렇게 거래량 줄어든 캔들이 3천억이라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전히 이쪽 바이오 쪽에 거래대금이 크게 터져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장중에 쉽게 막 튀어오르는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관련 종목도 꽤 있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국 BSC나 다른 종목들도 있었고 오전에는 뭐 셀트리온 제약도 조금 움직였었고 바이오 쪽에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 내에서 아마 이때다 싶어서 여기 관련해서 또 호재성 뉴스나 기사들이 조금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섹터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볼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알테오젠이 오늘 약간 종가에서 마지막에 좀 끌어올렸거든요. 사실상 중요한 가격대인 이런 17만원에서 이제 20만원대 가격대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한번 또 추세를 잡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 내에서도 계속 내일 오전에도 거래량이 꽤 터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도 차트 추세가 조금 양호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특징적이다. 그 외에 다른 또 바이오 종목도 계속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가 양호한 종목들. 여기까지 바이오는 정리를 하고요. 비교적 양호하게 잘 버티고 있던 섹터로 본다면은 제가 2차전지 소재 쪽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소재 쪽, 뭐 LFP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뭐 차트 추세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차트가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2차전지 소재 쪽도 다음 주까지도 아마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야 이게 하루도 안 빼놓고 최근에 지금 3거래일 연속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진짜 20만원이 다네요. 와 20만원을 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 20만원 돌파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말하는 대로 지금 슈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가 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만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코인 관련주 오늘 코인을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왜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와중에 현재 시간으로 업비트 기준 8천만원이 닿았거든요. 딱 지금 이제 곧 찍을 것 같은데 7,995만원입니다. 아마 이거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찍었거나 돌파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3거래일 연속 급등이 나와주면서 저번에 월봉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역사적인 고점인 요 8천만원대를 돌파가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따라 사기에는 많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기존 보유자라면은 굳이 돌파하는 것까지 보고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역시 오늘 오전에 코인 관련주나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고 슈팅에 나왔다가 윗골이 달면서 하락이 나왔고 8천만 원 돌파하려고 하니까 시가 내에서도 한 2%에서 2% 뭐 3% 이상 반응이 나와주고 있네요. 그 외에도 STO 관련된 종목도 뭐 K옥션 이런 종목도 오전에 16%까지 올랐는데 조금 아쉽게 이건 또 다 뱉어내면서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STO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순환매가 조금 들어오는 게 특징적이나 아직까지 그 힘은 조금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튬 저점을 찍었다라는 소식에 리튬 관련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죠. 그 중에서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게 이런 미래 나노텍, 뭐 강원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예전에 우리 한창 리튬 핫했을 때 대장급의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좋은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에요. 미래 나노텍이 3천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또 리튬이 저점을 찍고 관련해서 2차전지, 뭐 소재, LFP, 리튬까지도 순차적으로 계속 순환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볼만한 섹터가 꽤 많네요. 왜냐면은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가나 싶었는데 애플이 다시 불을 지펴줬고 그리고 리튬을 저점이 찍으니까 또 2차전지 관련 소재 종목들도 조금씩 순환매 들어오고 있고 또 바이오까지 알테오젠이 또 쏘아 올린 공 또 바이오까지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코인까지도 있죠. 큰 흐름을 본다면 요 네 가지 테마 내에서 계속 강한 수급이나 이제 순환매가 예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것도 아마 내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체크를 하시면 여기서 또 좋은 기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이슈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LG전자가 요즘에 조금 이것저것 로봇에 대한 행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LG U+ 로봇 사업 출사표를 낸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또 오늘은 LG 메타와 손잡고 만드는 XR 상용화 추진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마크 저커버거가 이제 방한을 했죠. 여기 관련해서 이제 뭐 LG도 만나고 이제 이재용도 만나고 윤 대통령도 만날 텐데 뭐 이슈 소멸이라서 그런지 별다른 움직임이 나와주고는 있진 않아요. 몇몇 종목 뭐 한두 개 빼고는. 그럼에도 일단은 LG 쪽이 로봇 관련해서 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로봇 비서 공동 개발을 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반짝 튀었거든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인 추세는 또 나쁘진 않죠. 그래서 로봇주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또 이렇게 로봇 관련해서 몇몇 또 개별 호재가 붙어주는 애들은 또 개별주의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가볍게 이슈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조금 좋은 뉴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부터 주식 먹튀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내가 주식 추세 좋고 뭐 많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뭐 최대 주주가 팔고 또 내부자가 팔고 특별 관계자가 매도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시간에서 하락하고 그런 것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이거를 30일 전에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사전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좀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법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의 야심작 밸류업 ETF 이전에 말씀드렸죠. 밸류업 이제 프로그램에 있어서 말을 잘 듣는 이제 상장사들은 따로 ETF를 만들어서 수급이 좀 더 개선이 되게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본의 기준처럼 종목들을 선정을 해본다면은 일본의 기준이 뭐냐? ROE가 뭐 8% 이상이고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되고 일정 기간 PBR이 1배 이상이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조건이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예상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 뭐 기아, 셀트리온, 에코프로 BM, 메리츠 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도 이런 뉴스가 아직은 별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정말 ETF가 나오기 전에 뭐 윤곽이 잡혔을 때 여기에 또 들어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또 긍정적인 또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런 관련된 뉴스도 좀 천천히 추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정도면 영상 정리가 다 된 것 같고요. 제 질문에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강하게 다음 주나 당분간 좀 계속 양호하게 순환매가 들어올 만한 섹터 4가지 정도 짚어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4가지 중에 1순위 테마를 좀 어떤 곳을 보고 있는지 그 근거와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무언가 바라는 마음은 반드시 없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제시 리버모어가 한 말인데 바라는 마음도 가지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주식에 있어서 팩트나 어느 정도에 대한 사실을 기반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물렸어. 그럼 어느 순간 바라는 마음이 막 생겨요. 갑자기 호재 공시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냥 희망만 갖고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식에 있어서만큼은 객관적으로 항상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나온 내용을 가지고 또는 앞으로 나올 만한 재료를 가지고 조합을 잘해서 퍼즐을 잘 맞춰서 거기에 맞는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